네, 한 주간 있었던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서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토크 보이는 라디오 좌우지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여야 정치 고수들의 썰 전쟁 좌우지간.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강원중원의 젊은 피 윤민섭 의원,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6.3 조기 대선이 47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제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좌우지간에서는 6.3 대선 레이스 주목할 잠룡은 이란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민주당은 당원 영향력을 강화하는 경선 룰 방식에 반발해서 김두관 전 의원이 경선 불참을 선언하는 등 시작부터 삐걱댔고요. 국민의힘은 경선에서 의자 뺏기 이런 예능 형식의 이벤트를 한다는데 당 소속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이럴 때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요. 자, 두 분 보시기에 양당의 경선 방식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먼저 윤 의원님. 네. 이미 양당 경선이 이미 망했거나 망해가고 있다. 예.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일단 민주당 경선 같은 건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 경선 룰 자체가 당원 주권 당원 50% 그리고 여론조사 50% 그러니까 당원의 권리가 굉장히 좀 강화되는 방식으로 선택되다 보니까 당원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높은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다 보니까 180석이나 되는 이런 거대한 정당에서 대선 후보가 3명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경선을 초라한 경선을 좀 치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차피 이재명이다.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재미가 없죠. 관심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 아쉬운데요. 일단은 저는 룰을 그냥 이재명 대표가 좀 불리하게 하더라도 그냥 다 그냥 참여할 수 있는 뭐 오픈 프라이머리나 뭐 이런 것까지도 좀 받아놔서 좀 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못 받아가지고 흥행을 실패했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경선에 관심을 있는 게 아니라 한덕수 총리가 나올 거냐 말 거냐 이거에 관심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여론조사 100%로 이제 뭐 8명까지 지금 출연하는데 이후에 이제 여론조사하고 당원들의 이제 참여까지도 보장시켜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좀 불리한 룰이기 때문에 이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좀 살아남냐 이거 정도의 관심이 있는데 지금 모든 관심은 한덕수 총리가 나올 거냐 말 거냐 그래서 국힘에서 선출된 경선 후보하고 단일화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거에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좀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좀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 지금 오늘도 이제 경선을 시작해가지고 뭐 의자 뺏기를 하니 뭐 MBTI를 하니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한심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지금 이 국민의힘이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지금 치러지는 대선이면은 좀 자중을 하고 국민들의 눈치도 좀 보고 해야 되는데 혼자들만 신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국민들의 혈압은 올라가는 그런 경선을 좀 치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강 변호사님. 네, 양 당이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팁을 드리기에 앞서서 그나마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게 국민의힘이라고 생각되는 게 원희룡, 오세훈 등등의 굵직한 후보들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다음 주에 4명 선출에 누가 들어가냐. 지금 보니까 이강희, 홍준표, 김문수 정도가 2강이고요. 그다음에 뭐 한동훈 정도가 1중인 것 같고 나머지 2약체, 나경원, 안철수 중에 누가 떨어지냐. 이러한 관전 포인트로 재밌게 볼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의자 뺏기나 MBTI 할 때가 아니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철저하게 민생을 외쳐야 되는데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되냐. 지금 젊은 애들, 뭐 청년들도 요즘에 MT 가서 의자 뺏기 안 해요. 요즘 젊은 애들은 엑셀 방송이라 그래가지고 연기자들 4명씩 4대4로 앉혀놓고 한 20시간씩 막 춤을 추던가 뭐 떠들던가 이런 방송을 합니다. 20시간, 12시간 이상 방송을 해요. 그러면서 누가 탈락되냐, 누가 이기냐 이런 것인데 이런 방식을 경선에 도입을 해서 국민의힘은 8명의 후보자들 모두가 24시간 무제한 토론을 해야 됩니다. 라꾸라꾸 침대를 갖다 놓고 체력 검증도 하면서 각 주제에 대해서 안 보면 안 보, 문하면 문하, 복지면 복지, 세금이면 세금, 미국이면 미국, 러시아면 러시아 이렇게 볼을 뽑아가면서 러시아에 대해서 얘기하실 분 토론하고 또 뭐 세계사에 대해서 얘기하실 분 토론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24시간을 무제한으로 돌려도 국민의힘이 흥행이 될까 말까 한데 지금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예능식 방식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민주당은 또 어떻게 흥행되냐.
민주당은 복면 가왕식의 경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결국에는 민주당 이재명 말고 김동연, 김경수 후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거예요. 그게 이재명에 대한 도덕성 문제인데 지금 재판받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다 솎아내고 싶은데 그렇다 하면 또 속칭 개딸들이라는 거 하는 분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는데 요거 복면가왕으로 복면 쓰고 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목소리는 어떻게 해요? 체격. 다 드러날 것 같은데요? 견조해야 되겠죠. 다 드러날 것 같은데요? 네. 뭐 개인적인 의견이시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네. 방식으로 하면 저도 뭐 그러면은- 흥행이 될 것 같다는 개인적 의견이었어요. 네, 국힘 같은 경우에는 뭐 심박수 측정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가지고 그러면 아예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면은 심박수가 누가 더 많이 뛰냐 뭐 이런 것 때문에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이게 할 수도 있다. 이게 국힘에서도. 그러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아직까지도 네, 넘어가겠습니다. 좀, 예. 국민의힘은 어제 1차 경선 진출자 나열을 좀 해드릴게요.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양향자, 유정복, 이철호, 한동훈, 홍준표 8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더 핫한 거는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아니겠습니까? 먼저 한덕수 권한대행이 조기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 퍼센테이지로 한번 여쭤보죠. 강 변호사님. 전 99% 이상이라고 봅니다. 나온다? 예, 나온다. 왜냐하면 한덕수 국무총리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덕수 총리가 총리로서 있었던 모든 행사가 다 사진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사진첩에다가 광주를 검색하고 울산을 검색하잖아요. 작년에 한 번도 안 갔어요. 재작년에 무슨 컨퍼런스 행사가 있어서 가셨던 것인데 원래 그렇게 전국적으로 뭐 조선소나 자동차 공장을 방문하는 일정이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 뭐 대통령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명을 못 받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그러다가 갑자기 호남 지역에 있는 자동차 공장 또 뭐 그 영남 지역에 있는 조선소 이 방문을 한 게 바로 성큼성큼 대선 행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 때문에 잠깐 주춤했지만 다시 다음 주부터 이러한 성큼성큼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대선 홍보 방식으로 갈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이 되고요. 5월 2일이 이제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냐 안 되냐 국민의 뜨거운 관심인데 그 권한이 행정부에게 있어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께서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느냐도 좀 표심을 얻는 데 작용을 할 수 있다. 저는 대선 후보로 나올 것이 지금은 높아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 사퇴 시한이 5월 4일까지더라고요. 그래 아직 좀 시간이 있어서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저는 출마 가능성 51%로 봅니다. 이 정치인의 51%면은 거의 출마한다. 네.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최종 후보까지는 되지 못할 것 같아요. 네, 그것까지 예측을 좀 해드리면요. 네. 그런데 이제 출마를 예상하는 이유는 뭐 강대규 변호사하고 뭐 비슷한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일단은 출마를 안 하겠다는 소리를 안 해요. 이건 정치인의 용어로는 출마하겠다는 소리고요. 예, 출마를 하냐 안 하냐를 물었을 때 출마 안 한다 소리를 안 하면은 그거는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헌법재판관들을 대통령 모시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부터 좀 조짐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굳이 2달짜리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승부수를 던진 거는 그때부터 생각이 분명히 있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계속 이런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를 했다고 하든지 뭐 아까도 현장을 방문 가든지 국무총리가 그런데 잘 안 다니고 지금은 그냥 대행의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행정을 운영하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굳이 멀리 거기까지 가실 이유가 없어요. 이유는 자신의 대권 행보를 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반드시 좀 출마하신다. 좀 이렇게 보는데 이분이 이제 정치적 행보를 그렇게 많이 하신 분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이 치열한 정치판에서 최종 대선 후보까지 가기에는 쉽지 않을 거다. 좀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대선을 관리해야 될 뿐인데 스포츠로 그렇죠. 네. 스포츠로 따지면은 심판보다가 이제 선수로 뛰게 되는 뭐 이런 모양새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이상하기는 하죠. 네. 그 일단은 뭐 심판이 뛰어들지 못하게 한 그 시한이 5월 4일까지고 네. 지금 뭐 심판이라기보다는 관중석에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혹은 하고 아니면 경기장 스타디움을 관리하는 뭐 경비 직원분이나 청소업체 직원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축구 경기에서 이 두 게임을 뛰게 되면은 경고를 한 번 받고 두 번 받으면은 경고 누적으로 다음에 그렇죠. 출전을 못 하거든요. 네, 네. 한덕수 대행은 경고 누적이 이미 2번이나 됐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 헌법재판소에서 첫 번째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한 거, 국회에서 합의한 거 임명 안 한 거에 대해서 뭐 탄핵 사유까지는 안 되지만 경고를 이미 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또 그때는 안 하더니 이번에는 또 대행이 대통령세 헌법재판관을 또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그거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임명한 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네. 하고 있거든요. 경고를 2번이나 헌법재판소에서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경고를 받으신 분이 다음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그리고 네.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계엄을 했던 그 정부의 서열 2번째였습니다. 행정부에. 네. 근데 다시 그분이 서열 1위를 하겠다고 도전하는 거는 아무리 우리나라 정치가 참 요즘 뭐 솔직히 좀 표현이 그렇지만 엉망진창이지만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 변호사님, 네. 국민의힘의 4강으로 꼽혔던 오세훈 네. 시장 네.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네.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네. 이것이 한덕수 권한대행 차출론에 네. 기인한 것이다. 뭐 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시각도 많이 있죠. 저는 사실 국민의힘의 20년 이상 당원으로서 외부 인사를 영입해 오는 거에 굉장히 반대를 계속적으로 해오던 사람입니다. 네. 황교안 총리 모시고 오는 것도 반대했고 윤석열 대통령 모시고 오는 것도 반대했는데 전 똑같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권한대행에 대해서 당으로 모시고 오는 거는 좀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예. 그 아까 말한 유승민 그 전 의원이나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레 겁먹고 그런 것 같은데 겁을 먹을 필요가 없는 게 지금 대선 한 50일 남지 않았습니까? 네. 50일 남쯤에 있을 때 97년도 대선에서 이해창 당시 후보자가 1위를 부동 1위를 달리고 있다가 DJP 연합으로 인해서 승리가 뒤바뀌었어요. 또 2022년 경우에도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자가 부동 1위를 달리고 있다가 결국 표를 깠는데 윤석열 그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지레 겁을 먹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너무 비난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냥 한덕수 총리를 발판으로 삼고 합치긴 합쳐야 된다. 왜 합쳐야 되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보면 문재인 심상정 후보자가 있고 또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자가 있었는데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자의 표를 합친 게 문재인, 심상정 표 합친 것보다 무려 한 170만 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네. 문재인 후보자보다 표가 많았기 때문에 보수가 대결집을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겁을 낼 필요는 없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참고로 요 표- 이제 예. 대선은 6월 3일 47일 남았고요. 네. 연 의원님 의견 주시죠. 예, 요 표 계산에 대해서 조금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네.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갔던 표가 다 국민의힘의 거라는 착각은 버려야 됩니다. 네. 예, 호남에서도 그 그런 당시에는 표가 맞습니다. 나왔었고요. 네. 예,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그 당시에 보수표가 다 합치면 이길 수 있었다. 이거는 철저하게 잘못된 계산이라는 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이 두 분께서. 왜냐하면은 오세훈 시장이나 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억울하죠. 나는 당내 경선에서 뛰어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갑자기 당에서 뭐 경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셨던 분이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 경선판이 그냥 초라해져 버리게 된 거예요. 이게 당원으로서 당에서 이렇게 선출지고 나가는 그런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예.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에요. 예, 이런 부분들도 좀 작용을 했을 것 같고 이런 판에 내가 들러리 서고 싶지 않다. 이런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나가게 되면은 서울시장을 좀 내려놔야 되는 부분들 뭐 이런 것까지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리스크까지 감안하면서 과연 이걸 도전해야 되냐 이런 고민이 좀 많이 있으셨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있어가지고 좀 위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거에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절이 좀 엉망진창인 당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좀 말씀을 또 이 그렇게 절을 무슨 좀 떠나야 네. 된다. 대선 지금 후보가 같은 이렇게 많이 경우에는. 나온 당인데 아까 민주당에는 180석을 가지고 대선 후보가 3명밖에 안 났다고 비판하셨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은 이 정도의 의석을 가지고 대선 후보가 8명이나 나와 있는 이러한 그러한 대한민국의 공당입니다. 네. 예. 다음으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죠. 네. 네, 엉망진창. 넘어가도 되죠? 네. 예. 네. 자, 윤 의원님. 네. 반 이재명, 네, 제3지대 빅텐트. 네. 어떻게 보세요? 좀 힘들 거라고 봅니다. 이게 선거 때마다 이제 빅텐트는 나오기는 했는데 네. 지금 이 빅텐트가 탄핵의 강이 이렇게 있고 이 탄핵의 강을 양쪽으로 아우르는 텐트가 쳐져야지 그게 빅텐트라고 보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탄핵의 강을 건널 수가 없는 영역이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일단 빅텐트까지 가기는 어렵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뭐 지금 여기저기서 합종 연행이 나오는 부분들은 뭐 국힘에서는 국힘 후보 한덕수 후보 그리고 이준석까지 이렇게 해서 뭐 텐트를 치겠다고 하는데 이건 그냥 텐트가 아니라 합종 연행이에요. 이런 부분들이고 지금 양당에서 떨어져 나오신 분들 이분들이 또 텐트 친다고 하는데 이건 파급력이 크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은 정말 크게 치려면 이걸 다 와울러해서 텐트를 쳐야 되는데 지금 대선은 탄핵, 계엄에 대한 탄핵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것까지 쳐주기는 어렵고 쳐져봤자 이제 스몰 텐트 정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거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해마다 선거 때마다 되면 이런 빅텐트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이합집산 해가지고 합종연행이 돼요. 근데 저는 이런 정치가 계속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결선투표제나 이런 거를 도입하게 되면은 그냥 결선투표제로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분들의 자기의 주장들 소신껏 외치고 떨어지는 후보는 뭐 지지 선언을 하든가 뭐 이게 아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걸 안 하다 보니까 해마다 빅텐트니 스몰텐트니 뭐 이합집산이니 이런 논쟁들이 계속 나오는데 제발 저는 결선투표 좀 도입이 됐으면 하는 예. 바람까지 말씀드립니다. 강 변호사님. 네. 빅텐트의 문제점과 해결점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빅텐트 분들한테. 일단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자의 경우에는 빅텐트로 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의 가치관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시간으로 완주를 할 수가 있다 보여지고요. 김부겸, 이낙연, 유승민 이런 분들은 이번 대선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빅텐트니 스몰텐트니 이러한 움직임을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에 빅텐트가 펼쳐졌을 때 이게 언론의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빅텐트에 대해서 조명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당장 다음 주에 국민의힘에서 4인이 누가 될 것이냐. 여기서 언론 카메라가 집중이 될 거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또 언론 카메라가 또 집중이 될 거예요. 그래서 빅텐트가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유승민, 이낙연, 김부겸 이런 분들이 빅텐트를 해봐도 언론이 집중을 잘 안 할 겁니다. 네. 근데 그럼 해결책, 집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분들이 이재명의 도덕성에 대해서 검증하는 자리를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아직 후보자가 선출이 안 됐잖아요. 사실상 후보자가 선출돼 있던 민주당 후보자에 대해서 특히 이낙연, 김부겸 이런 분들은 내부적인 정보가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그거를 오픈해 나가면서 민주당 당대표로 있으면서 이러이러한 점이 괴로웠고 합리성이 없었다라는 거,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다, 이재명에게는 도덕성이 없다라고 해서 스피커를 피다 보면 그러면 언론의 주목이 한덕수 권한대행보다는 빅텐트에 주목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이디어를 단단히 준비를 하셔서 많이 내고 계시는데 짧게 정리해 주시죠. 그리고 저는 이제 시간적인 여유도 굉장히 지금 부족하다. 이 텐트 치고 하려면 시간도 좀 필요하고 네. 생각도 듣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게 60일짜리 선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텐트 칠 시간도 부족해가지고 텐트가 제대로 쳐주기는 어렵겠다. 좀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강 변호사님, 국민의힘 경선이 워낙 스펙타클해서 그런지 네. 오히려 민주당 쪽이 좀 조용해 보인다. 네, 뭐 이런 맞습니다. 평가들도 있는데 어대명 네. 예, 분위기 속에서 컨벤션 효과를 뭐 끌어올리지 못할 것이다. 이런 네. 우려도 좀 나오고는 있는데 민주당 경선 바라보시는 시각은 어떠세요? 제가 민주당 경선에서 보통 2등이 누가 될까라는 그러한 포인트를 잡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제까지 2등에 궁금했던 거는 2등이 차기 대권을 후보가 될 수 있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싸움에서도 박근혜 그 당시 후보자가 다음 대통령이 됐고요. 지난번 윤석열 홍준표 싸움에서 지금 홍준표 후보자가 다시 또 대선 후보자가 됐죠. 이거는 왜 그랬냐? 그 두 분의 싸움이 비등비등했기 때문이에요. 이명박 박근혜 싸움이 친이 친방 경선이 굉장히 치열했고 친윤 친홍 경선도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과 다른 두 분, 김동연, 김경수 후보자들의 경선 과정이 치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2등이 누가 되는지는 전혀 궁금하지 않고요. 그나마 김경수, 김동연 후보자들이 갖고 갈 수 있는 시대 정신이 지방소멸, 우리 강원도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지방소멸을 해소하겠다. 지방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겠다라는 것을 김경수도 발표를 했고 김동연도 경기도지사로서 적정지 문제 같은 걸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이재명 후보자가 요거를 어제 홀라당 또 갖고 가버렸어요. 나도 지방을 신경 쓰겠다. 행정수도를 이전하겠다. 그러니까 김경수 후보자가 말했던 게 사람들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모든 언론의 주목과 민주당 당원들의 그러한 눈과 귀가 다 이재명에게 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이재명을 바라보고 보수 쪽에서는 대선을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윤 의원님? 예,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이 거대한 정당에서 후보가 3명밖에 없기 때문에 흥행에 실패하고 이건 아까 지금 말씀드렸고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2등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이재명 전 대표께서는 이번 선거가 대선이 마지막일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예, 그러면은 민주당은 뭐 이재명 대표가 되든 안 되든 이 당내 권력 싸움의 공백 상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러면 이 공백 상태를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제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도전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게 대선에서 2등.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얼마만큼 득표력을 2등이 가져갔냐. 예. 예,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볼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한 10% 밑으로 막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2등이라도 의미 없는 2등이 되는데 예를 들면 30, 40%까지 치고 올라갔다 2등이. 그러면은 당내 권력을 잡기 위해서 다음에 훨씬 유리한 고지를 그렇죠. 선점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어쨌든 이렇게 자리까지 오게 된 거는 뭐 기본소득이나 이재명 하면은 대표적인 공약들이 같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보면은 민주당 후보들이 그런 붙어 있는 공약들이 별로 없어요,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마련을 해야 된다. 좀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윤 의원님, 네.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경선 불출마했죠. 네. 어떻게 보세요? 뭐 그냥 짧게 정리해 주세요. 그렇게 봤습니다. 네. 멀리 네. 계신 그렇게 분이어가지고 보셨군요. 예, 그냥 네. 안 나오실 것 같았는데 안 나오셨구나. 이렇게 아무도 봤고. 관심 없고 아무도 예. 묻지 않았습니다. 네, 묻지 않았어요. 이광재 네. 근데 이제 본인 아, 예. SNS에 불출마한다 올렸는데 네. 그 지역구 분당에서도 관심이 없어요. 분당에서 관심 네, 없고 그래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 지난번에 네. 지금 총선에서 안철수 대표하고 이제 붙어가지고 이렇게 좀 이기셨어야 되는데 거기서 지면서 내상도 생기게 그렇죠. 됐던 것 같고요. 타격을 입었죠. 예, 네. 그리고 뭐 이제 친노 그룹의 김경수 후보가 또 출마를 했잖아요. 그렇죠. 같은 그룹에 또 있어가지고 나오시기는 쉽지 않았는데 결국엔 안 나오신 거고, 예, 뭐 그렇게 봤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말로 안물안궁이라고 안물, 하죠. 안궁. 예, 물어보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다. 네. 이 관련돼서 어쨌든 뭐 도내 정치권하고 관련된 얘기들이잖아요. 네. 저희가 오늘 다 못 다룬 주제들은 다음 주에 이어서 네. 이 대선과 우리 강원도와의 어떤 연관관계 풀어야 될 얘기들은 나중에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거고요. 요 질문은 좀 드려보고 싶고요. 짧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도 출신 인사 가운데서 우리 김진태 도지사 얘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연이어서 대선 도전에 나서면서 김진태 도지사는 뭐 이런 궁금증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대선 불출마 입장과 함께 도정에 집중하겠다고 밝히셨어요. 강 변호사님 짧게 정리해 주세요. 뭐 거침없이 정의롭게 가시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하셨다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이철우, 홍준표, 김동연 뭐 이런 분들이 유정복 이런 분들이 나오셨으면 다시 지방선거로 내년 지방선거에 안 돌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윤 의원님. 저도 뭐 안 나오신 게 당연하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예, 일단은 나가셨으면 도정 공백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려가 됐었고 그리고 나가셨으면 이분 또 세게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권성동 대표가 원내대표가 열심히 세게 하고 있거든요. 우파 쪽에서. 예, 그래가지고 그냥 안 나오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 좀 많이 했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좌우지간 오늘의 주제는 6.3 대선 레이스 주목할 잠룡은이었습니다. 한 줄 평 듣죠, 강 변호사님? 대통령 선거 도덕성 검증을 최우선으로 하자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발음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요. 예. 예, 국힘 잠룡들 잡욕 만든 한덕수입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발음을 잘 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좌우지간은 요동치는 대선판의 맥을 짚겠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할 얘기들 할 거고요. 다음 주는 대선 국면에서 강원 정치권 인사들의 행보, 또 강원도가 챙겨야 될 것들 많잖아요. 어떤 걸 챙겨야 될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좌우지간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윤민섭 의원, 강대규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 그 이상의 뉴스 주요 뉴스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날이 더웠다 추웠다 합니다. 일교차가 큰데 건강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